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낸 국수의 맛. 몰라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점점 얇아져요.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이곳을 지키는 그들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제 뵌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제 아버지 때부터 국수를 만들고 있어요. 오랜 정성으로 우리의 전통 부채 합죽선이 장인의 손끝에서 살아납니다. 그 머릿속에 이걸 어디서 또 시작해서 어떻게 깎아서 어디가 두껍고 어디 얇고 이걸 만들어야 돼. 이게 기술이거든요. 네. 그들은 오늘도 전통 부채의 숨결을 잇고 있습니다. 손이 이렇게 살잖아요. 50년의 역사를 간직한 맛, 그 맛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죠. 항상 한결같이 맛있어요. 네,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옛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삼천동에서 시작됩니다. 긴 장마가 지나가고 하하, 전주에도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푸르른 산과 울창한 숲을 찾아서 떠나고 싶은 계절이요. 마디마디 고든 대나무 줄기가 무리지어서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데요. 대나무 하면 담양을 떠올리시겠지만 예로부터 전주는 곱고 단단한 대나무가 많이 나는 고장이었다는 거 아시는가요? 그리고 이 대나무가 오랜 세월 꼭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데 대나무가 쓰이기도 했지만 여름의 필수품인 부채를 만드는데도 중요한 재료였기 때문이죠. 자, 부채의 포장으로 유명한 전주입니다. 전통 부채를 만드는 장인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장인의 작업실입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손때 묻은 도구들이 오랜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죠? 이렇게 쫙 펴서 보면은 이 선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네요. 이 선이 부채 선자를 쓰고 이제 이 대나무 이 살은 합쳐서 만든 거. 그래서 합죽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죽선의 재료인 대나무와 한지의 품질이 우수했던 전주에는요, 조선시대 마지막 선자청이 있었고 진상품인 부채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를 이게 큰 통 하나 가져도 이게 몇 조각을 못 써요. 어쩐 거니 기스가 있으면 다 버려야 되니까 껍질에 이제 이런 상처가 있거나 이런 걸 우리는 못 써요. 대나무의 겉대를 합쳐서 만드는 합죽선. 대나무를 자르고 쪼개고 아유야 150번이 넘는 손길을 거쳐야 한 자루가 나온다네요. 와. 이렇게 뚜껑을 갖다 이렇게 얇게 떴잖아요. 요걸 지금 우리가 쓰는 거예요. 쪼개진 대나무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끓는 물에 담가서 불려줘야 된답니다. 물 타르면 부숴야 해요. 물 부수면 또 식어버려.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불 싸게 해놔버리면 계속 끓으니까 일을 계속 할 수 있다. 부채 한 자루를 만들기까지 고된 작업이 이어지고 고령의 아버지 곁을 아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이 보기에는 수월하게 배워도 어디는 얇고 어디는 두껍고 이것이 맞춰져야 돼. 저는 쉽게 얘기해서 그 머릿속에 이걸 어디서 또 시작해서 어떻게 깎아서 어디가 두껍고 어디 얇고 이걸 만들어야 돼. 이게 기술이거든요. 네. 아버님 보시기에 아드님 잘해요? 네, 잘해요. 이제 그게 개성에 따라 틀리는데
이제 아들은 이제 개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만드는 그 스타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이나 봅니다요. 4대에 걸쳐 합죽선을 만들며 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들이 합죽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은 괜찮으셨대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만들면 많이 팔겠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거꾸로 이제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만드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도구 만드는 사람도 없어지고 재료 대주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힘들어진 거죠 지금은. 그 불린 대나무는 빛이 투과될 정도로 얇게 속대를 깎아내고 겉대 2개를 붙여줍니다. 합죽선은 단단한 겉대 2개를 포개어 만들기 때문에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손잡이 부분을 이제 만드는 거죠. 붙여놓은 부채살을 단단히 묶어서 일주일 정도 말린 후 몸통 부분이 부드러운 곡선이 되도록 깎고 또 다듬어 줍니다. 잘 만든 합죽선은 모양새가 견고하고 부채를 쥐는 손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합죽선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100번이 넘는 손길을 거쳐야 된다니 그 노력과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풀을 입힌 부채살에 미리 재단해서 접어놓은 한지를 붙여주는데요. 180도로 활짝 펼쳐지는 접선은 우리나라 부채만의 특징이랍니다. 한 달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전주의 푸른 대나무와 한지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전통 부채 합죽선. 합죽선이라는 게 또 유일하게 전주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세계인들이 우리가 전주 부채가 이게 좋다는 것을 평가해줄 그날이 오기를 저는 바라고요. 대나무처럼 고든 마음으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한결같은 모습처럼 후대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맘때면 생각나는 음식. 잃었던 입맛도 되살려주는 별미라죠. 바로 쫄깃쫄깃한 면발을 자랑하는 국수인데요. 빨리 먹을 수 있고 맛있고 가격 저렴하고. 먹는 재미가 좀 있죠. 쩌깃쩌깃 해서 씹히는 재미가 있고요. 여름 보양식이 따로 없단 게 대표적인 서민 음식 국수. 기쁜 날에는 국수 한 그릇으로 행복을 빌어주며 함께 나누던 음식이기도 한데요. 국수의 긴 가닥만큼 오랜 세월 우리의 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맛있는 국수 이야기를 찾아서 왔습니다. 자,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옛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살짝만 둘러봐도 세월이 느껴지는 이곳은 전주에 딱 하나 남은 국수 공장입니다. 소복하게 쌓여있는 국수가 시선을 사로잡죠. 7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명맥을 이어온 국수 공장. 옛 방식을 고수하며 전통의 맛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면은 기계로 뽑아내지만 건조 과정은 전통 방식으로 고수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뵌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제 아버지, 이제 저 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수 공장의 역사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제징용을 갔다 온 할아버지가 국수 공장을 시작하셨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전주의 유일한 국수 공장이 된 것이죠. 할아버지가 징용을 다녀오셔서 고문가가 국수 공장을 하셨대요. 그 공장을 이제 인수하시고 이제 시장에서 하시다 일로 이사 오신 게 70년대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72년도에 돌아가시고 73년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운영을 하셔서 지금 아버님이 50년 거의 하시고 한때 전주에만 20여 곳의 국수 공장이 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렸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이곳만 남았답니다. 여름에가 제일 성수기예요. 바빠요. 하루에 1톤은 넘게 만들고 있어요. 밀가루에 물을 붓고 이 반죽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소금물이에요. 국수 반죽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물이에요. 국수 반죽은 염도와 수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시는가? 날씨나 습도나 뭐 계절에 따라서 염도를 항상 달리 하는데 10.5도, 10도, 11도 정도 저희가 잡아요. 국수에 들어가는 건 밀가루, 물, 소금 딱 세 가지. 근데 재료는 단순하지만 국수는 온도와 습도에 아주 민감해서 여름에는 소금물을 적게, 겨울에는 많이 그날그날 날씨에 따라 반죽을 달리해야 한답니다. 또 반죽을 뭉쳤다 펼쳤다 반복하면서 찰기를 더해줘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만든 반죽은 6개의 롤러를 거치며 얇게 펼쳐집니다. 소면과 중면을 구분하는 면발 두께가 이 집 국수의 비밀이라는군요. 롤러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엄청 얇아져요. 적당한 두께까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칼날을 지나가요. 일정한 두께의 반죽들이 칼날을 지나가면서 둥근 모양의 면발로 만들어지는 거죠. 완성된 면발은 이렇게 대나무 막대에 걸려서 나오는데요. 근데 다시 당최 뭘 하시는 거던가요? 가늘수록 빨리 익고 굵을수록 좀 천천히 늦게 익고 삶을 때 그 5초 10초가 되게 식감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면의 굵기가 달라지면 익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그 차이에 따라 식감이 변하기 때문에 빨리 건조실로 옮기는 것이 관건이라는데요. 수분을 머금고 있는 면끼리 또 들러붙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널어줘야 된답니다. 건조 과정은 국수의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작업인 것이죠. 소금물하고 밀가루가 혼합돼 있잖아요. 이 속에 이제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을 이제 바람으로 물을 날리는 방식으로 이제 건조를 하고 있어요. 오이? 그 방법도 여느 공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스팀을 쪄서 단시간에 말리지만 이것은 선풍기 바람으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숙성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힘이 들어도 자연 건조를 고집하는 건 면발이 더 쫄깃쫄깃해지고 밀가루 냄새가 없는 맛있는 국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손으로 하나하나 옮겨가며 부지런히 작업을 이어갑니다. 국수가 나오니까 이걸 널기 위해서 먼저 널었던 것을 일단 한쪽으로 빼고 다시 널고 그래요. 이게 바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면 비벼봐야지 이거 해야지 다 안에 다 해야지.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바꾸지 않는 건 어렸을 때부터 먹어온 맛 그대로를 이어오기 위해서라는데요. 아이고,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지만 사소한 것까지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맛있는 국수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이런 거 그냥 딱 잡아 붙어버려. 근데 방건조 된 건 이게 방건조가 안 됐기 때문에 딱 손에 쥐어도 안 붙어요. 전통 방식으로 생산되는 면은 물기를 잡아주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총 3번의 건조 과정을 거치죠. 이곳에서는 말리고 쉬고를 3번씩 반복해 끝이 나는 거죠. 저녁에 지금 한 5시나 6시 정도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면은 다음날 아침에까지 돼야 말려요. 자, 다음날 아침 밤사이 뽀얗게 국수가 말랐습니다. 국수가 탄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꼬박 하루. 가장 아래쪽을 보면 건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면발 상태가 어떤기요? 잘 마른 국수들은 이게 잡아보면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처지지가 않아요. 이게 잘 마른 거, 잘 만들어진 국수예요. 네. 바짝 마른 상태의 면은 손가락의 힘으로 잡으면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내리는데요. 대나무에 걸어서 건조시키면 면발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굵기가 굵어지는 특징이 있답니다. 국수를 22cm로 자르기 위해서 재단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잘 건조된 건면은 절단기에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이 작업은 경력이 오래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데요. 준비가 되면 온몸의 힘을 양손에 실어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일정하게 절단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요. 자로 된 듯 정확하게 캬, 정말 대단하십니다. 캬캬캬. 이게 어깨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르는 거죠. 몸을 동작을 크게 하면서 내리 꼽는 식으로. 하하, 꼭 리듬을 타시는 것 같네요. 꼬박 하루를 기다린 만큼 신중하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자칫 면의 모양이 흐트러지면 다 함께 고생한 시간을 버리는 셈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반나절도 못 오면 가버려요. 힘들다고. 없어요. 이제 국수 이런 사람이 없어갖고 옛날에 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기계 속도에 맞춰 사람이 쉼없이 움직여야 하는 된 작업. 하지만 손으로 정성 들여 만든 국수는 분명 맛이 다르다는 걸 알기에 옛 방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해 감사하고 또 더 좋게 개선해 나가면서 좋은 국수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70여 년의 시간 동안 3대가 우직하게 지켜온 국수.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 맛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주의 또 다른 명소로 가볼까요? 전주의 상차림을 책임지는 남부시장에서는 피순대 국밥집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데 맛과 정성이 가득 담긴 장터국밥으로 사랑받고 있다면서요? 돼지 내장에 속을 채워 만들어 내놓기 시작한 것이 전주 피순대입니다. 멀리서 맛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왔어. 여기가 이제 맛있다고 소문 나기도 했고 오래된 깊은 맛이 나죠. 피순대 국밥 한 그릇에 먼 길 마다않고 찾아오는 손님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부터 열까지 주인장의 손으로 직접 하기 때문인데요. 피순대 안에 들어가는 야채, 순대 속에 들어가는 야채를 다루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순대를 만드는 일. 순대 속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각종 채소와 버섯을 곱게 갈아줍니다.
전주식 피순대에 꼭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찹쌀밥이요. 찰밥이 없으면 순대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힘이 없어. 순대의 맛을 결정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선지. 신선한 선지를 사용해야 냄새도 나지 않고 맛도 좋다는데요. 뭉치지 않도록 잘 섞어주면 재료가 준비됩니다. 순대 속을 채우는 것도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하는데요. 이런 거 기계로 넣으면 터지는 건 많을 거 아니야. 붓기도 다 틀리고 기계도 다 틀리고 사람이 조절해줘야 양을 조절을 해줘야 돼. 아유,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바로 순대를 익혀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떠먹는 당면 순대와는 다르게 피순대는 뜨거운 물에 삶아야 합니다. 끓면은 이렇게 붕 올라와서 막 넘치고 터지고 막 제 시간에 구멍도 내줘하고 막 그러거든요. 순대가 터지지 않도록 중간중간 구멍을 내주는데요. 아유, 통통하게 잘 삶아졌어요. 자,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을 하고 나면 손님상에 나갈 준비 완료. 캬, 속도 알차당게요. 괜히 굽차. 1시간 삶아야 손님들이 연하게 드실 수가 있어. 이건 국밥에 이제 국밥만 이제 국밥 하는 거예요. 쫄깃한 곱창이 준비되는데요. 이번엔 피순대와 곱창을 넣은 푸짐한 피순대 국밥 한 그릇입니다. 정성 가득 담긴 국밥 한 그릇을 찾아 시장 깊숙한 곳 외진 가게까지 찾아와주는 사람들. 허허, 그 맛이 궁금하다인겨. 순대국밥이 조금 돼지고기랑 들어가는데 전혀 잡냄새가 없어요. 잡냄새가 없고 이제 구수하다고 해야 되나? 집이 여기 고향이라서 여기 자주 와요. 항상 한결같이 맛있어요. 가족의 역사를 뚝심 있게 지켜가고 귀한 가치를 인생에 새기며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나 변치 않고 지키고 싶은 마음.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오늘도 더 깊어집니다. 인심이 좋고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러죠. 동네가 많이 밝아지고 예뻐지고 예술 마을이다 할 정도로 예쁜 백지가 된 거죠. 우리 마을은 아름다운 마을이지. 기분 좋은 마을. 서러우면 울고 기분 좋으면 웃고